고즈넉한 산사의 아침. 얘들아. 맑은 목탁 소리 대신 스님의 목소리가 절집의 고요를 깨웁니다. 현준아. 어? 10분 있다 일어나. 100분이라 그래. 그런데 영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아무도 좀 피곤해. 왜 피곤해? 학원 다니고 막 학교 다니고 막 피곤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힘들겠다. 근데 거기다가 게임까지 하니 더 힘들겠다. 저 하루 2일 한 번씩 하잖아요. 10분 있다가 요즘 아이들이 그렇듯 재호와 현준이도 어제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 모양입니다. 재호도 일어나. 악착같이 이불을 사수하는 아이들. 좀처럼 감긴 눈을 뜰 줄 모릅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스님. 대답을 해야지. 싫어요. 30분 뒤. 힘들어. 나 이제 30분 뒤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 되면. 지금 벌써 5분 지났어. 얼마나 심심해요. 오늘 할 것도 없어요. 왜 할 거 없어? 여기 밖에 청소 좀 해야지. 알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여기 봐 먼지. 안 보여요 우리는. 명색이 이곳 대둔사의 주지인 진호 스님. 하지만 근엄한 주지 스님의 카리스마도 아이들 앞에선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아이고 애들 다루기 어렵네. 재호. 현준이는 방 청소. 재호는 여기 마루 청소해야 돼. 봐봐. 마루 봐봐. 니들 봐봐라 이거. 니들 그러면 PC 못하는 거 알지? 가히 속위의 경일기네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사실 이곳 절집엔 두 아이들 말고도 스님이 끔찍하게 예뻐하는 녀석들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들을 위해 매일 이렇게 손수 설거지까지 하는데요. 이게 다 강아지 밥그릇. 우리 이렇게 강아지 밥그릇. 개 거 이렇게 썰었잖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개 거. 잠시 후 아침 공양을 알리는 낭낭한 종소리. 그새 일어난 막내 재호가 도맡아 하는 일입니다. 사실 굳이 종을 치지 않아도 될 만큼 이곳의 식구들은 단출합니다. 매 끼니 공양은 물론 자잘한 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신묵처사님과 2달 전 요양차 이곳에 온 전처사님. 그리고 스님과 두 아이들까지 온통 남자들뿐입니다. 이곳 절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중학교 1학년 현준이와 1살 아래의 재호. 두 아이 모두 사정상 각자의 부모와 떨어져 이곳 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준이가 이곳에 온 게 벌써 3년 전. 재호도 이달로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아이들은 절에서 20여 분 거리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천 직지사의 말사로 보구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이곳 대둔사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말 그대로 천년고찰입니다. 때문에 절 구석구석 무수한 세월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49제 중 5번째 제날이죠. 이 유서 깊은 절의 유일한 스님이자 주지 스님이 바로 진호 스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불교반에서 활동하다 불법에 심취해 결국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스님. 19에 출가해 올해로 법납 26년. 속세 나이로 치자면 40 중반인 스님은 벌써 5년째 이곳 대둔사의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처럼 천도제를 올리거나 신도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절의 모든 살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진호 스님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늘 절집에만 머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진호 스님은 절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스님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읍내의 한 대형마트. 그런데 맨 처음 스님의 발길을 머문 곳이 어째 스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결국 햄 하나를 구입할 모양입니다. 애들이 좋아하거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찬거리를 구입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시선이 꽂힙니다. 육식을 하는 스님? 이라는 뜻밖의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죠. 스님이 이렇게 햄 사고 이러면 한번 쳐다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사기는 사야 되겠고. 3,000원은 요거 하고요. 조금 더 주세요. 네? 3,220인데. 네? 3,220원. 3,220원? 네. 더 넣어주세요. 스님도 깎아달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러게 깎아달라고 하시네요. 깎아야죠. 아껴 살아야 되니까. 사실 알뜰하기로 치자면 주부들도 울고 갈 정도입니다. 여자들 속옷이 잔뜩 걸린 민망한 상황. 하지만 속옷 역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며 펼쳐보는 진호 스님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죠? 요걸로 주세요. 이걸로 드릴까요? 아니 근데 얼마예요? 여기는 1,900원입니다. 두 장에. 비싸다. 다른 거 없어요? 예, 지금 여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딴 집에 가봐야 되겠다. 스님 지금 누구 속옷 고르시는 거예요? 애들 팬티요. 팬티 없다고 한 2주 됐는데도 안 갈아입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팬티 없다고. 왜 팬티가 없어? 니들이 안 갈아입는 거지 그랬더니. 값싼 팬티 찾아 산만리입니다. 남자애들 팬티 있어요? 남자애들. 얼마예요? 요거는 12,000원. 비싸다. 10,000원에 드릴게요. 확실히 비싸다. 10,000원에 준다고요? 주세요. 색깔. 싸게 해드리는 거. 고마워라. 애써 찾아 헤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좀 얼굴 붉어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또 싸게 주고 애들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뻔뻔해졌다 그럴까. 2,000원 싸게 줬다. 이거. 돈 2,000원에 스님의 발걸음이 날아갈 듯합니다. 같은 시각 스님이 절을 비운 산사의 오후 풍경은 무료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이라면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하는 이곳의 강아지들에게도 5월의 햇살은 그저 나른한 손님입니다. 마땅히 함께 놀 친구 하나 없는 재호의 절집 생활은 따분하다 못해 지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호가 신묵처사님을 조릅니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켜달라는 것인데요. 의뢰 그렇듯 신묵처사님은 컴퓨터가 켜지기 전까진 재호를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전부 다 누르 없어졌어요. 컴퓨터 켤 때 예, 재호는 왜 내보내시는 거예요? 비밀번호 노출을 안 시키려고요. 아, 그런 거예요? 자음만 맞춰서 6글자예요. 그건 줄 알아요. 6글자라고? 네. 생각해보자. 글자가 왜 6글자인데? 몰라요. 영화 6단어. 아무튼요. 저 밖에서 들었는데요. 막 7번 누르는 소리가 나거든요. 마지막은 이거 엔터 치는 소리고 6단어 맞잖아요. 마지막은 엔터 치는. 그건 알아냈어요. 6글자인 거. 내가 6번 눌렀다고?
10분이라도 찍으면 싫다. 8시 순 싫다. 아빠 그럼 8시 24분. 안 돼요 누모님. 손님한테 항의해라. 나한테 가지 말고. 한 20분까지 할게요. 감사해요. 온종일 게임만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스님이 시간을 정해 딱 그만큼만 허용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읍내에서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님 다녀오셨어요. 스님 저 오늘 큰방에서 좀 이야기 좀 해요 스님. 큰방에서 저 오늘 좀 이야기 좀 해요 스님. 그건 뭔 말이야? 스님, 재호가 무슨 일로 큰 방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죠? 무서워라. 처음인데 이런 일. 평소 큰 방으로의 호출은 스님 편에서 하는 일인데 진호 스님 은근히 긴장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컴퓨터 그러면 시간 더 늘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스님은 바꾸잖아요 원래 하는 거를. 아 시간 반이라도 해주던가요 그럼. 1시간 반도 그건 너무 심한 거야.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TV도 봐봤자 1시간 반밖에 못 봐요. 그래 얘기했잖아. 하루는 TV, 하루는 컴퓨터, 하루는 TV, 하루는 컴퓨터. 그러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1시간 반씩. 그런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해. 하루에 1시간이거든요. 일을 한 번씩.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 좀 자유 좀 달라고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지 말던가요 그럼. 학원 안 가면 너 공부 혼자 할 수 있겠나? 학원 다니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힘들지만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우리 학교 안 하는 애도 많아요. 빠듯한 절살림에 무리를 해가면서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네가 막상 이런 소리를 들으니 스님도 섭섭합니다. 좀 심하다. 좀. 너 너무 편협돼 있다. 왜 너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해? 저희도 스님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 새끼가 아주 아니 맞잖아요. 시간 늘려주고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어제 스님도 스님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고 저도 저 유리한 대로 말하잖아요. 뭐 사람은 전부 다 그래요 그거는. 사람 100명 아니 세상 전부는 사람 전부 다 그래요. 정말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나마 본인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용돈이나 더 줘요. 오늘 사 먹게요. 용돈이나 더 줘요. 아 튀지 마요. 처음 절에 왔을 땐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재호였습니다. 잠시 후 현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학원 갔다 왔어요. 저기 뭐야 확인 좀 할게. 뭐 확인요? 너 가방에 그 게임책 갖고 있지? 줘봐. 게임책 그럼 어쨌다고요? 갖고 다니면 안 되지. 갖고 다니는 게 아니까 제가 계속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게임이 말썽입니다. 그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이거 보고 있어. 아이들이 절로 오게 되면서 팔자에 없는 부모 노릇을 하게 된 진호 스님. 하루도 조용히 넘어간 날이 없습니다. 6개월인가요? 8, 9, 10, 11, 12, 1, 2, 3. 8개월 만에 6cm 자랐어요. 재호는 8개월 만에. 키는 부쩍 자랐지만 여전히 스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철부지 녀석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이들 때문에 남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다음 날 스님이 찾은 곳은 김천에 위치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진짜 어느 나라예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안녕하세요. 뭐라고? 한국에 시집온 이주 여성들을 위한 이곳에서 스님은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니야, 얘 귀여운 애 왔다. 야는 나한테 오게 생겼다.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진호 스님이지만
스님의 삭발한 머리만 보면 울음을 터뜨리는 통에 아이들에게 다가가기가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은 쉽게 성공하셨네요. 지난 3월에 문을 연 이곳 센터에선 요즘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낯선 한국 땅에 시집와 적응해야만 하는 이주 여성들에게 언어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은 약 460세대. 그녀들이 편안하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구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봉사자가 부족해 오늘은 스님까지 나섰습니다. 지금 엄마하고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엄마가 마음 편하게 한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졸지에 보모 노릇을 하게 된 진호 스님. 과연 괜찮으실까요? 때마침 이웃 직지사의 장명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순하죠? 아이가 마냥 예쁘기만 한 두 분 스님. 그런데 스님, 얘 이거 울어요. 스님, 스님, 이거야. 이거 베끼면 운대요. 여기 있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님이 울렸어. 빨리 스님이 울렸어. 어째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이 나게 매점으로 달려가는 두 분 스님. 과자를 사오셨군요. 그쳤어. 특단의 덫이가 이 효과가 있네. 미안해. 말 그대로 10년 감수했습니다. 성질이 있어. 보기에도 어설픈 업기 실력으로 두어 시간 남짓을 헤맨 끝에 결국 센터로 돌아온 진호 스님. 오늘 아이도 스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호하고 현준이가 그래도 낫네. 이주 여성센터 외에도 진호 스님이 몸담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24시간 쉼터. 야간에도 운영하는 이곳 센터는 특이하게도 아예 대문 한쪽이 없습니다. 사실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꺼리낄 게 없는. 그렇죠. 가져갈 게 없어요. 뭐 있어요. 외국인들 팬티 속옷을 가져가겠어요. 뭐 신발 다 떨어진 거 가져가겠어요. 사실 밤손님이 들어왔다가도 보태주고 가야 할 살림입니다. 오늘도 당장 쌀이 떨어져 급하게 절에서 시주받은 쌀을 공수해오는 참이니까요. 인근 공단 지역의 이주 노동자 5천여 명 중 이곳을 드나드는 이들이 1년에 4천 명도 넘습니다. 아기 나면 이렇게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교육도 하고요. 8년째 운영 중인 경북 지역 유일의 24시간 외국인 쉼터. 하지만 진호 스님에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20년 전 군대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스님이 그 보상금을 탈탈 털어 지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개 취업과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많습니다. 나와 사라베와 힘내요. 그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스님은 이렇게 일일이 각 나라의 인사말까지 적어 가지고 다닙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슬라마 따기, 요게 새벽에 하는 거고요. 슬라마 시양, 요거는 오전에 인사말. 때마다 인사말이 다른 나라가 많아 사실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사를 건네면 외국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좋아하죠. 지금 이렇게 오네. 아유 보안.
하리. 이렇게 좋아하잖아. 아유 봐, 하리. 하리가 좋아요.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옆으로 해야 돼요. 하리. 아, 왜 옆으로 해야 돼요, 스님?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좋아 이러잖아요. 스리랑카 인도는 옆으로 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 하리 해봐요. 스리랑카 사람들. 이렇게 문화가 다른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향 음식을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스님은 쌀과 음식 재료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산트 스님도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이거는 양배추에서 그 한국의 그 샐러드 같은 거요. 어떤 거? 샐러드. 샐러드.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리랑카 같으면 이거 그 요리로 반찬으로 그냥 만들고.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데다 따로 주인이 없다 보니 사실 청소며 크고 작은 술이며 손탈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묵묵히 팔을 걷어붙이는 건 언제나 진호 스님입니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와 같은 불교권 국가의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고향 음악으로 향수를 달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고국 스리랑카의 방송을 보다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마는 부르샤 씨. 스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이곳 센터가 따뜻한 둥지와 같은 곳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요금 고지서를 들고 시내로 나선 진호 스님. 입학 선물로 사준 현준이의 휴대폰이 말썽입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그 유료 콘텐츠가 있습니다. 다운받으면 얼마 들어가는 거. 한 달에 보름 동안 사용한 휴대폰 요금이 무려 19만 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유료 콘텐츠는 게임 하나에 뭐 5,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뭐 4,000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거 다운받은 비용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치곤 지나치게 엄청난 금액에 혹시나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확인해 볼 심사였는데 도무지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게임이네. 도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잠시 후 스님의 마음을 아는지 굵은 빗줄기가 내립니다. 네. 제호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번엔 둘째 제호의 학교에서 느닷없는 호출입니다. 대관절 무슨 일로 보자는 것인지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목 타시나 봐요. 긴장. 애써 태어난 척 해보려 하지만 학교에 불려온 학부형의 마음이 어떨지 스님도 이제는 알 것만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스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